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쉽게 풀어주는 부동산 SOSTV 김PD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주 대표님 모셔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주정환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자, 이번 시간 계약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우리가 계약금을 넣는 시간까지 많은 시간을 거쳐서 왔습니다. 등기부등본도 확인했고, 진정한 소유자도 주민등록증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대리권 수요 여부, 위임장, 인감증명서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넣는 시간만 남아있는데요. 이 계약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약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약금은 뭐 통상 뭐 10% 맞나요? 네네, 10% 맞습니다. 그 일반적인 10%가요. 솔직히 계약금에 대해서 어떤 꼭 얼마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10억짜리 부동산 매매 물건 하는데 10,000원을 들고 계약금을 해도 됩니다. 100,000원을 들고 계약금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통상적으로 매매 대금의 10%를 계약금을 걸어야지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보통 10%를 겁니다. 계약금은요. 그렇군요. 여기서 일단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계약서를 쓰기에 앞서서 가계약서를 또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1억짜리 물건을 거래를 하는데 계약금 1,000,000원을 내고 정식 본계약을 써야 되는데 일단 나머지 어떤 다른 사항이 합의가 안 된 문제로 일단 가계약금을 먼저 넣습니다. 뭐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요. 많은 분들이 가계약금은 말 그대로 가계약금이니까 본계약을 체결을 안 했으니까 요거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다시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계약금도 이 대법원 판례 보면은요,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고 보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라고 보시고, 가계약금을 이게 포기를 하면은 가계약금은 그냥 바로 그냥 뛸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냥. 네네. 그리고 또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계약 후 뭐 몇 시간 내에 뭐 계약을 뭐 해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아닙니다. 예. 많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또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24시간 안에 이거는 내가 계약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이렇게 연세가 드시는 분들이. 절대 그거는 민법이나 어디 뭐 매매 규정에도 나와 있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거는 특별히 이제 정말로 그 어떤 법률에도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도장을 찍고 서로 서명 날인을 하고 계약금을 주는 순간 이 계약금은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 계약금에 대해서 계약을 존속을 하기 위해서는 중도금, 잔금을 지불을 해야 되든지 그런 법률 행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뭐 계약할 때 보면 어떻게 보면 해지할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일단은 대개 이제 매매 대금의 계약금은 10%를 거는데요. 대개 보면은 어떤 좀 불가피한 상황에 있어서 계약이 이렇게 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뭐 대개 매수인 분들이 해약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다른 자금 사정이나 뭐나 여의치가 않아서 해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매도인 분이 해약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은 요 지금 팔았던 가격보다도 지금 어마어마한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매도인도 해약을 하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서 매도인은 해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금의 2배를 줘야지 해약을 할 수가 있고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를 함으로써 해약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더 깊숙이 얘기를 해주면은 상당히 저희가 이제 항상 이렇게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그 이메일이나 뭐나 그런 걸로 이제 제가 다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은 일단 내가 준 것만큼만 해약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단서가 없는 이상은요. 자, 계약금 3,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계약금 1,000만 원을 냈습니다. 1,000만 원을 내는데 어떤 일방이 해약을 하고 싶습니다. 자, 매도인이 해약을 하고 싶으면은 지금 계약금에 그럼 1,000만 원 받은 거에 2배, 2,000만 원을 주고 해약이 가능하냐? 자, 그리고 매수인이 해약을 했을 때 단순히 3,000만 원 줘야 되는 거에서 나는 1,000만 원밖에 안 줬는데 2,000만 원을 더 줘야지 해약을 하냐? 계약서의 단서에 전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본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은
서로 지불된 금액만 해약금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는요. 1,000만 원에 한해서만 매도인은 1,000만 원에 2배를 주던 매수인은 1,000만 원을 포기를 하던 그렇게 해약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약금이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계약이요. 예. 네네. 그러면 이번에 중도금에 대해서는 네네. 어떻게? 일단은 이 계약을 해약을 할 수 있는 시기도요. 중도금 지불 전까지 해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도금이 지불된 다음에는 법률적으로는 해약은 힘듭니다. 물론 해약은 가능하지만은 이제 이 매수인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 금액을 다 물어준다는 전제하에 해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도금이라는 부분도 계약금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중도금은 대개 계약금을 이제 매매대금에 10%를 걸면은 중도금은 40%, 그래서 계약금이랑 중도금은 50%를 맞춰줍니다. 매매대금에. 네, 매매대금에 50%를 맞춰주고, 그리고 이 중도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지역은 중도금은 대개 중도금이 아직 날짜가 멀었는데 매수인이 많이 불안해 하실 겁니다. 혹시라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매도인이 해약을 하면 어떡하지? 중도금은 매도인이 해약의 의사가 특별한 의사가 없는 한 미리 지불하셔도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이 되고 유효한 중도금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거는 매수인 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써먹을 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럼 이제 잔금은 예, 잔금은 보통 이제 계약금 10%, 중도금 40%, 그리고 잔금은 이제 50%를 이제 지불하게 되는데요. 항상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를 때는 항상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필요한 서류는 뭘까요?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입니다. 맞습니다. 항상 등기부등본은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때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계약 때, 중도금 때, 잔금 때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 소유자의 소유권에 제한을 걸 수 있는 제한 물건이 또 혹시 들어온 게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잔금을 치르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걸 정리해 보면은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중도금은 이제 계약을 해약하기 전에 네. 미리 지불하게 되면은 그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계약이 해약이 될 수가 없다.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금. 네. 근데 이런 절차를 거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등기부등본을 등기부등본입니다. 꼭 부동산 확인한다. 계약을 할 때는 언제나 등기부등본. 아, 그렇군요. 네. 등기부등본.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계약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상가 계약 시 매매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